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년 전인 2008년 1월 21일 대만 경찰에 한 남자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자는 전날 오후 2시쯤에 아내가 4살 된 딸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불안해하고 있었죠. 당시 나이 37살의 아내 리우 후이진. 그녀는 남편 장 씨와 결혼한 뒤에 대만 중서부에 있는 쯔앙화현에 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꽤 부유했던 그들은 대출을 받지 않고 3층짜리 집을 구한 후에 3명의 자녀를 낳고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하지만 머지않아 아내의 환상이 깨지면서 남편 장 씨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평소 욱하는 성격을 가졌던 그가 급기야 아내에게 심각한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한 겁니다. 참다 못한 리우는 결국 이혼 절차를 신청했고 이후 새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때 남편 장 씨가 자기가 100번 잘못했다면서 제발 돌아오라고 애원하기 시작했고 또 사실상 대만의 사회적 분위기가 이혼녀에는 곱지 않은 시선을 줬기 때문에 아내는 결국 못 이기는 척 집으로 돌아갔고 재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이들 사이에서는 또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 못 가서 남편 장 씨의 폭력이 또다시 시작되었고 아내가 실종된 바로 그날 역시 부부싸움 끝에 리우가 집을 나간 사실이 확인됩니다. 남편에 따르면 아내는 지갑과 휴대전화는 집에 뒀고 스쿠터 키만 챙겨서 4살 된 딸과 함께 나갔다고 하는데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돈이 없는 리우 씨가 그닥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친정이나 가까운 친구 집에 갔을 확률이 높았죠. 실제로 친정은 부부의 집에서 차로 고작 2-3분 거리였습니다. 남편 역시 아내가 지금은 화가 났지만 친정에 갔다가 화가 누그러지면 오겠지 하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소식이 없자 직접 처가로 향했는데요. 문제는 예상과 달리 아내는 그곳에 없었다는 겁니다. 장모님이 얘기하시길 딸이 전날 오후 2시경에 잠시 들르긴 했지만 이내 떠났다고 말했죠. 평소와 다르거나 특이한 점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남편과 가족들은 그제서야 실종 사실을 알아차리고 수소문했지만 행방은 오리무중이에요. 그렇다면 그녀와 4살 된 딸은 도대체 어디로 갔던 걸까요? 혹시 남편의 가정폭력을 염려한 지인들이 그녀를 어딘가에 숨겨준 건 아닐까요? 또는 평소에 폭력적이던 남편의 범죄는 아닐까요? 경찰 역시 이걸 염두에 두고 남편을 포함한 주변 인물을 조사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을 때쯤 경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요. 바로 그녀의 집에서 8km 정도 떨어진 위안린에 위치한 한 빌딩의 경비원이었습니다. 4일 전부터 건물 밖에 스쿠터 한 대가 세워져 있는데 찾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내용이었죠. 이 빌딩은 당시 인근 지역에서 가장 높은 주상복합 형태로 그러니까 고급 빌딩입니다. 그렇다 보니 24시간 경비원이 상주해서 철저히 관리 중일 텐데요. 입주자 외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들은 아예 장시간 주차를 하는 게 불가능했고요. 자전거나 스쿠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무려 4일 동안 낯선 스쿠터 한 대가 덩그러니 있으니 신고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확인 결과 스쿠터의 주인은 예상대로 리우 후이진이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건물 내외에 설치된 총 13대의 CCTV를 확보했고 확인한 결과 리우가 집을 나섰던 1월 20일 그녀가 오후 2시에 친정을 나선 이래 6시간 만인 저녁 8시에 이 건물의 입구 카메라에 모습이 포착됩니다. 4살 딸아이를 품에 안은 채 빠른 걸음으로 내부로 들어왔고요.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CCTV에 찍힌 그녀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건물의 맨 꼭대기층인 1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리우 씨의 알 수 없는 행동이 이어집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옷을 다 벗기는 것 같죠? 아이를 들었고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그녀는 바뀌는 층수를 확인하면서 빨간색 겉옷을 벗어 던졌고 이내 딸아이의 핑크색 옷도 벗기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다급한 모습인데요. 땡! 엘리베이터가 11층에 도착하자 층수 표시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아이를 안고 신발은 엘리베이터에 벗어둔 채 맨발로 황급히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녀가 내린 이 11층. 여기는 작은 불당과 함께 공인중개업소가 입점한 상태입니다. 그마저 그 당시에는 모두 퇴근하고 문이 굳게 닫혀있던 상황이죠. 11층 복도 CCTV에 그녀가 이렇게 아이를 안고 비상구 계단을 향하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모녀는 건물에서 홀연히 사라져 버렸는데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옷과 신발까지 벗어둔 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정황이 있습니다. 고층 건물의 맨 꼭대기, 신발을 벗고 비상계단, 혹시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투신 자살을 한 건 아닐까요? 실제로 그 투신 자살을 하신 분들이 죽음을 알리려고 신발을 벗어놓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건물 주변 어디에서도 추락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건물의 옥상 이 담장은 보통 사람의 키보다 훨씬 높아서 일반 여성이 아이를 안고 올라서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옥상 물탱크를 비롯해서 내부 곳곳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모녀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 혹시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려? 여긴 결코 아이를 데리고 건너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빌딩은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고 주변 건물은 기껏해야 3, 4층 정도의 낮은 건물이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그녀가 향했던 비상계단 쪽에는 CCTV가 없어서 그녀가 옥상으로 갔는지 아니면 아래로 내려갔는지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투신 자살의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그녀가 계단을 통해서 건물의 다른 층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다면 혹시 그녀가 이 건물에 알고 있는 입주민이 있어서 거기서 지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리우 씨 남편과 그녀의 지인들에 따르면 이 빌딩에 방문한 적도 없고 그곳에 지인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와보지 않았다는 사람이 당시 CCTV에 찍힌 동선을 살펴보면 처음 온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로비에서 엘리베이터가 바로 보이는 구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저없이 엘리베이터로 향해서 마치 이 구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죠. 일각에서는 혹시 아무도 모르는 그녀의 내연남이 여기에 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까지 등장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건물은 상주 경비원이 출입구를 지키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경비원이 퇴근하는 밤 9시부터 이때부터는 아예 자동 보안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전용 출입 카드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보안이 철저한 빌딩에 리우 씨는 어떻게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걸까요?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하필 그녀가 빌딩에 들어선 이날 경비원 아저씨가 평소보다 이른 오후 6시에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도착한 시각은 8시였죠. 자동 시스템이 작용하는 오후 9시까지 딱 1시간. 그 1시간이라는 허술했던 틈새에 별다른 통제 없이 건물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던 중에 그 실종이 된 당일에 리우 씨가 건물로 들어가는 걸 목격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목격자는 이 입주민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당시에 빌딩 입구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한 여성이 아이를 안은 채 황급히 들어오는 것이 기억난다고 말합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어딘가 당황한 모습이 역력해서 유독 기억에 남았다고 말했죠. 문제는 그녀가 리우 씨를 목격한 그 시점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이었기 때문에 가장 쟁점이 된 건물 안에서 그녀가 11층 이후로 어디로 갔는지를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이들이 건물 밖으로 빠져나간 건 아닐까요?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총 3개가 있습니다. 1층 로비, 그리고 지하 1층과 지하 2층 주차장. 하지만 주차장에서는 차량용 엘리베이터로만 출입이 가능한 구조였어요.
심지어 이것마저도 전용 리모컨이 있어야 작동했죠. 사람이 오갈 수 있는 후문이 있긴 했지만 오랫동안 드나드는 사람이 없어서 먼지가 굳게 쌓여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모녀가 이곳을 직접 걸어 나갔다면 분명 흔적이 남았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누군가의 차를 얻어 타고 나가지 않는 이상 밖으로 나가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한편 지하 1층에는 당구장이 운영 중이었는데 이곳 역시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모녀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죠. 그런데 지하 1층에 유일하게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화재 때 사용하는 비상용 출입구였는데요. 여기에 CCTV가 없는 이유는 지상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만 하는 아주 후미진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상 이 건물 관계자 외에 그 공간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 수밖에 없죠. 그래도 만약의 경우에 리우 씨가 이곳을 통해서 외부로 빠져나간 건 아닐까요? 그렇다 해도 왜 굳이 11층으로 올라갔고 왜 굳이 옷과 신발을 벗은 채 나가야만 했을까요?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이 건물에 사는 주민과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지만 그녀가 어쩌면 아직 건물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만약에 그날 그녀의 좀 이상한 행동을 보고 주민 누군가와 마주쳐서 충돌이 생겨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그걸 은폐한 게 아니냐라는 2차, 3차 의혹까지 생겨났는데요. 그 당시에 주거용 건물에서는 3층부터 10층까지 한 층에 4가구씩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녀가 누군가 마주쳐서 충돌이 생겼다면 뭔가 소리가 들렸을 텐데 입주자 중에서 그날 아무도 수상한 소리를 들은 사람은 없었다고 말하는데요. 당시 이 사건은 단순 실종 사건으로 처리되면서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3층부터 10층까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모녀를 봤냐? 혹시 데리고 있지 않냐? 라고 묻는 것 외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만약 그들 중 누군가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수사에 강요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을 밝히기 힘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그냥 미궁에 빠져버렸는데요. 그렇게 5년이란 시간이 흐른 2013년 LA의 한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실종된 대학생 엘리사 램 사건 잘 알고 계시죠? 이 사건이 대만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됩니다. 그러고 보니 상황이 어딘가 유사한 이 모녀 실종 사건 또한 이건 대만판 엘리사 램 사건이 아니냐 하면서 재조명을 받게 되었고요. 경찰이 적극적으로 재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선 그들은 사라진 리우 씨의 신분증과 은행 카드, 의료보험 카드의 사용 흔적을 훑어봅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어떠한 생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죠. 함께 실종된 4살짜리 딸도 5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9살이 되어 있을 텐데요.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지났지만 전국 어디에서도 아이의 입학 기록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대만에서는 이 두 모녀의 행방에 대해 많은 추측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명확한 단서는 존재하지 않죠. 그나마 상황이 좀 변한 게 있다면 모녀가 감쪽같이 사라진 이 빌딩, 이 고급 빌딩에 들어서면 이젠 어쩐지 오싹한 느낌이 든다면서 여긴 해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판 엘리사 램 사건, 과연 11층에서 사라진 두 모녀는 어디로 갔을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